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 지금 아니면 언제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실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삼성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5G나 폴더블이 주도할 스마트폰 부품 성장 부분, 그 속에서 MLCC 업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MLCC 업황 수급 개선에 주목해야 되는데 2020년에는 언택 수혜로 서버, PC, 게임기용 MLCC 수요가 견조했고 모바일과 전장용 MLCC도 2분기를 기점으로 이미 회복세에 진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MLCC 업체들의 2020년 실적 호조가 이를 증명하고 또한 삼성전기의 MLCC 가동률도 2018년 수급 불균형으로 하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업황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MLCC라고 하면 또 초보 투자가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MLCC라는 건 이제 멀티 레이어 세라믹 캐피시터라는 약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하는 건데 회로에 전류가 들쭉날쭉하게 들어가게 되면 부품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 하는 컨덴서 역할을 하는데 적층 세라믹으로 구성된 컨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삼성전기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캐파 및 가동률 추이를 보면 잘 보시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빨간 부분이 이제 가동률이에요. 2018년이 가동률이 가장 좋은 상황. 사실 뭐 그 전에 2014년에도 좋은 상황이 있었고, 그죠? 2020년도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캐파는 뭐에 2014년, 2018년 부분이 이제 컸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막대 그래프 부분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대만 MLCC 업체들의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2018년이 고점 부분 이때가 이제 가장 호황기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기와 이 대주전자 재료 이 관련 업체가 2018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 공급 과잉 상태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전체 MLCC 판을 한번 보고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겠죠. 이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 영업이익은 59.9%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세트 수요가 급감한 2분기 대비 3분기는 모든 사업부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이제 펜트업 수요, 우리가 이제 펜트업이라고 하는 건 억눌린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상한 걸 잘못 눌렀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 뭔가요? 여기 부분이죠. 자, 펜트업 수요에 따른 억눌린 수요에 따른 국내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 대폭 증가. 그래서 MLCC 가동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5G 스마트폰이나 기주국 등 고부가 MLCC 비중 증가로 수익성도 호조를 보였다. 또한 고객사의 대화면 신모델향 고배율 광학중 카메라 공급 및 BGA, FCBGA 등 고부가 패키지판 생산 확대도 실적 호조를 견인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이제 그 PCB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PCB판. 그래서 또 그 PCB판이 기술이 진보를 해서 또 플렉서블 PCB판. 그죠? 그런 얘기 2018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2018년에 주식을 하셨던 부분은. 그죠? 거기에 이제 유연성, PCB판에 유연성을 덧붙인 부분. 그죠? 근데 FPCB는 그러니까 플렉서블 PCB는 기판을 좀 더 유연하게 한 것일 뿐 이 작동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꾼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기존 대비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구동되는 것이 필요해지면서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되면서부터 FCBGA라는 이 BGA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뭐에 화면에 그림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죠, 그죠? PCB 표면에 고집적 회로칩을 탑재해서 몰드 수지들은 포성으로 봉인하는 반도체 칩으로 뭐 요런 요 내용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 패키지판 생산 확대를 일으켰고 그것이 실적 호조로 충분한 요인으로 작동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쪽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전기의 이 강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제 4분기는 어떨 거냐?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도 4분기는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적다랬잖아요. 그죠?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이 2,585억으로 전년 대비 8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3분기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야, 그러면 3분기보다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가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실적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섹터, 업종의 성수기, 비수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야, 전분기보다 실적이 못 나왔다. 전 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특히 계절적인 이 업황의 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갖는 섹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실적을 이제 이 연도별로 한번 보면 2018년에 그죠? 매출이 8조, 거기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그런데 2020년은 매출은 8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뭐예요? 8,250억. 그죠? 매출은 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그 2018년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좀 비슷했죠. 그죠? 그래서 2018년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0조가량 적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2021년으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8년보다 높아질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선행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기술적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면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냥 이거 살까 말까. 주식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까 말까. 아주 단순하고 좋죠.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죠? 기술적 흐름과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그죠? 주식을 샀을 때 밀리면 떨어지면 내가 추가할 거냐 안 할 거냐. 추가할 수 있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실적과 성장 흐름이 좋아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산 가격보다 내려오면 더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실적이 앞으로 이후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샀는데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면 그 주식은 매도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비중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시장 부분이 코로나로 안 좋았었던 건 알죠, 그죠? 이제 앞으로 2021년은 그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스마트폰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5G 스마트폰의 비중 확대로 대당 MLCC 탑재량이 증가해서 스마트폰의 증가폭을 상회하는 외향 성장이 기대되고, 또 거기다가 전장화, 전기차 출하 확대로 이 역시 MLCC 탑재량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죠? 또 반도체 패키지판 쇼티지 상황에 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는 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이 모니터링 방송 김기수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보고서 내용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FC, CSP 주로 스마트폰용 AP에 사용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에 사용되는데, 이 FCBGA 주로 이제 PC용 CPU에 사용, 요 이제 두 축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호실적을 구가하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10월 말에, 그죠? 10월 말 이제 한 달 전 부분에 있어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공장 화재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졌다. 유니마이크론은 세계 10대 PCB 업체 중 하나로 패키지 기판의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화재가 난 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유니마이크론은 AP용 FC, CSP를 주로 생산했는데 화재로 인한 공급 차질이 동종업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AP용 FC, CSP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삼성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10월 말에 공장이 불이 나서 그 부분의 반사 이익을 삼성전기가 얻을 거니까, 그죠? 11, 12 이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가격이 20%에서 4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7, 8, 9, 5 3분기 한국 세라믹 캐퍼시터의 수출 증량과 수출 금액이 이미 최성수기인 18년 3분기를 초과하고 있어서 MLCC 호황을 대변하고 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봅니다. 이제 적층 세라믹 MLCC와 관련된 월별 수출 금액을 보면, 그죠? 2018년 하반기보다 지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수출 금액이. 거기다가 월별 수출 증량도 2018년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조금 이따 기술적 차트를 보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2014년과 2018년이 가장 호황 국면을 연출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단가와 수출 평균 단가가 아직 이제 못 올라와서,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죠? 전체적인 양 부분은 수출량은 증가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 MLCC 매출액도 2018년을 초과할 전망이다. 그죠? 이 그래프 2018년 3분기보다 증가할 전망이잖아요. 자, 2021년 MLCC 부분 영업이익률은 20%를 시현할 전망인데 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믹스 개선을 통한 펀더멘털 레벨업이라는 판단이다.
그죠? 그리고 2021년 주력 아이템인 MLCC를 기반으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2018년에 필적하는 1조 1,500억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죠? 자, 뭐 조금 전에 봤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죠. MLCC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일본 업체 대비 아웃퍼폼한 거. 이제 맨 위에 이 노란색이 MLCC의 삼성전기의 MLCC 성장률입니다. 가장 높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무라타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테크 트렌드 변화에 지속 가능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기다. 5G, 폴더블, 차량 전장화 등 주요 테크 변화 속에서 MLCC, 패키지 기판, 통신 모듈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수혜 부품군을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펀더멘탈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도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전문 관련 내용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상당히 긴 내용이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 머니투데이 방송 김기수 카페 보시면 이 내용 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내용도 한번, 그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궁금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인데, 요거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기본적 내용 분석 너무 긴 거 싫어하니까 일단 기술적 분석 흐름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부터 보죠. 여러분들 월봉 보면 뭐였어요? 아까 매출과 영업이익 보셨잖아요. 그죠? 2018년이 가장 호황이었다. 그죠? 2018년에 매출을 지금 2020년에 넘어서고 있는데, 그죠? 영업이익이 2천억가량 2018년 최고 부분보다 못한다. 그죠? 그런데 내년으로 갈수록 뭐예요? 내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하고 후년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고점을,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니까, 그죠? 잘 보세요. 2018년에 주가 이 총 3분기, 이제 3분기에 가장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 발표가 나온 2분기 7월 2일이면 2분기가 8월 달 정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실적 부분이 나오려면 몇 월입니까? 7, 8, 9가 3개월이니까 10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이미 주가는 9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을 했죠. 왜?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치고 내려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 삼성전자 업로드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그죠?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죠? 2018년에 지수가 이렇게 연중 1월 달이 최고점이고 그 12월 달이 최저점 흐름으로 내려오던 타이밍이었으니까 그 시장 상황도 반영해서, 그죠? 삼성전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기는, 그죠? 이제 매출액이 올해 2018년보다 더 많아지고 내년 부분에 후년 부분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다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흐름이니까 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17만 5천 원 이상 갈 부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자, 그런 월봉에서, 그죠? 월봉에서의 추세 라인 부분, 이렇게 추세를 가던, 기본 흐름을 가던 이 주식이, 그죠? 이걸 붕괴하고 나서, 추세를 붕괴하고 나서 급락하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흐름,
죄송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일단은 뭐 16만 원, 16만 한 2천 원 정도 올라가면 뭐 조금 쉬었다가 그죠? 다시 진군하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죠. 그죠? 자, 일봉 모양도 그죠? 이전 고점이었었던 아주 최근의 고점이었었던 2020년 1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전자도 1월에 형성되었었던 고점. 그죠? 이 부분을 통과를 했다. 똑같은 봉.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거의 같은 흐름, 방향 흐름을 갖습니다. 형 아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형하고 동생이다.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기도 같이 가는 흐름을 갖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종목 부분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의 크기를 한번 봅니다. 이 12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죠. 그죠?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한 가격이 뭐예요? 14만 6천 원입니다. 이제 14만 6천 원을 당분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14만 6천 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뭐예요?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2만 2천 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박스권 하나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단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 그래서 이 전체 이 종목 부분은 뭐예요? 17만 5천 원. 이 라인까지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죠? 17만 5천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시장 상황이나 흐름들을 판단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또 수급이나 흐름들. 그래서 이 종목 부분은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 시초가 갭상승 나올 거고 아랫꼬리 음봉 라인은 흐름에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고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적어도 17만 5천 원 이상을 염두에 두고 그때 가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샀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지금은 뭐예요?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의 흐름으로 종목을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